자, 이제 내일 새벽에는 유로파 리그가 있습니다. 네. 유로파 리그에서 주목할 만한 팀들은 뭐 역시 당연히 토트넘, 아스날이 있고 아스날이 중요하고 네. 그다음에 또 밀란, 네. AC 밀란, 레스터도 있고 그런 여러 좀 주목해볼 만한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는 프리뷰는 토트넘 경기만 하겠습니다. 린츠는 비교적 익숙한 게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승점 삭감하기 전까지는 되기 전까지 사실 1위였단 말이에요. 지난 시즌에. 그러니까 짤츠부르크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맨유랑 붙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뭐 지긴 했지만. 네. 네.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가 프리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역대 맞대결은 없습니다. 음. 이 두 팀 사실 뭐 만나기가 쉬운 그렇지. 팀들도 아니고, 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토트넘이 오스트리아 클럽이랑 붙은 적이 있었고, 뭐 린츠도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클럽이랑 붙은 뭐 그런 정도의 전적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런 전적 같은 거는 그 UEFA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그 매치 프레스킷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근데 있어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UEFA도 존나 쓰레기인 게 유로파 리그는 프레스킷 존나 성의 없이 만듭니다. 그 전적하고 그게 스쿼드 끝이야. 넣고 뭐 이 경기 뭐 어쩌고 저쩌고 조금 하고 끝이에요. 근데 네. 챔스는 되게 진짜 자세해요. 그 왜 MLB 경기마다 그 정보 이렇게 스택 같은 거 쌓아놓은 그 이름 뭐더라 까먹었다. 나도 중계할 때 많이 봤었는데 그게 진짜 두툼하거든요. 네. 그것만 있으면 중계 준비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아요. 프레스킷만 있어도 사실 중계 준비 안 해도 될 정도잖아. 네. 워낙에 내용이 자세하니까. 근데 유로파 존나 얘는 신경 안 네, 써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챔피언스리그 프레스킷은 진짜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. 뭐 이 A팀의 이 선수와 B팀의 이 선수가 뭐 예전에 같은 팀 동료였고 뭐 어디 국가대표팀에서 뭐 같은 팀 동료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부상 정보, 정도니까. 각 리그 정보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부상 정보는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긴 합니다.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. 근데 네. 유로파는 쓰레기입니다. 네. 유로파는 안 보시는 게 낫고. 자, 일단 매치 팩트 좀 보면 토트넘은 오스트리아 리그 클럽 상대로 유럽 대항전에서 무패입니다. 3승 1무 기록하고 있고 당연히 린츠는 맨유랑 만난 게 전부였고 그죠? 둘 다 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조르돈을 영입을 했잖아요. 웨일즈 친구. 네, 근데 유로파리그 조별레선 이 등록 기한이 안 돼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등록은 안 됐어요.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그 유로파리그 예선 플레이오프 요거를 거치면서 1골 2도움, 네. 케인은 5골 1도움입니다. 그래. 케인 이제 빡 때려쳤죠. 네. 그리고 린츠도 이게 사실 뚫고 올라오는데 만난 팀이 만만치가 않긴 했거든요. 일단은 뭐 스포르팅 리스본도 있었고, 근데 이제 그 중에 스트라이커가 이제 라구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6경기에서 5골이에요. 근데 이 중에 3골이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나올 만큼 좀 이 지금 유로파리그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스포르팅을 잡았다는 게 약간 완전히 그냥 방심하고 가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완전 뭐 짜친 팀은 아니다. 그래. 네.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얘기도 드렸었지만 승점 삭감되기 전까지는 1위였어. 그거 아니었으면 또 짤츠부르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. 그렇죠. 네. 그 토트넘이 지금 부상자가 좀 그래도 있죠. 꽤 있어요. 네. 일단은 뭐 탄강가는 계속 지금 허벅지 부상으로 못 나온다고 하고 라멜라가 지금 뭐 타박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100%는 아니에요. 이거는 약간 출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로셀소가 돌아오면 중원에서 좀 이제 여유가 생기죠. 뭐 옵션이 하나 예, 더 생기는 예. 거니까. 그리고 린츠 같은 경우는 제가 졸라 뒤졌거든요. 진짜 그 오스트리아 사이트까지 가가지고 제가 한번 봤는데 이거 찾기 힘들어. 네, 근데 특별한 부상들은 지금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. 네.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뭐 인저리 업데이트가 따로 된 게 없고요. 자, 그리고 최근 분위기 보면은 뭐 토트넘은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. 맨유전에서 6대1 대승했는데 웨스트햄전에서 굉장히 좀 졸전이었죠. 멈췄죠. 네. 네. 이게 3대0에서 3대3 되는 게 힘든데 이게 뭐 사실 마지막에 뭐 란시니 골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뭐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이전 과정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 원더골 박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공격에서 되게 잘 풀어줘도 수비에서 이거를 그렇지.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끝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.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거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된다. 이 그래. 경기. 그러니까 깊숙하게. 복귀를 해서 이 경기에서 나왔었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뉘앙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, 아무래도. 내 골차를 뒤집힌 어떤 포항이 그때 네. 그걸 절치부심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건가요? 그럼요. 포항 존나 잘하더라 진짜. 그러니까 그 울산이 2명 퇴장당한 거가 있긴 했는데 아니 그 전에도 포항이 잘하고 네, 있었어. 감안해도 되게 잘해. 그러니까 네. 저는 솔직히 K리그 이제 뭐 저희가 사실 유럽 축구 얘기를 많이 하니까 K리그 만약에 이제 입문하고 싶어서 경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포항 경기 무조건 추천합니다. 포항 강추 그 다음에 K리그 2로 가면 수원 FC. K리그 핵강추. 수원 FC 뭐 전북 울산도 물론 이제 강팀이긴 한데 이제 전북 축구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 보시는 게 좀 요즘에는 득이 되지 않을까 근데 포항 싶고요. 축구 진짜 재밌고요. 네.
울산이 이제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. 이번 주 음. 전북전. 근데 또 최근 5경기에서 전북이 울산한테 안 졌어요. 그리고 상대 전적이 전북이 통산 전적 있죠. 네. 1승 많아요. 그러니까 아마 36승 면무 35패인가 그럴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이게 김도훈 감독과 울산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되고 네. 전북은 만약에 이 경기에서 울산 잡는다. 그러면 이거 또 역전 우승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전북이 올 시즌 울산 상대 다 이겼어요. 네, 그러니까.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. 좀 딴 얘기였습니다만 네. 어쨌든 토트넘도 이거를 아마 무리뉴도 강조했겠죠. 다시는 이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. 맞아요. 네. 그리고 이 손흥민 케인 듀오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사실 저는 이 경기에서 나올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. 로테이션을 좀 돌릴 수 있지. 근데 일단 해외 쪽에서 예상 베스트 라인업을 제가 이렇게 쭉 보기도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저희가 이따가 베스트 11 보여드릴 테지만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는 언론이 꽤 있었어요. 얘도 좀 뛰긴 해야 돼. 네. 예. 근데 저는 뭐 손흥민, 케인 둘 놓고 보면 둘 중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. 나도 무리뉴 성향상 네. 그리고 어쨌든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안 나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리뉴라면 개인적으로는 둘 다 넣고 빠른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. 무리뉴 성향 생각해보면 왜냐면 사실 가지고 무리뉴가 가자. 막 로테이션을 엄청 하는 또 감독이 아니니까. 그리고 뭐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런 지속되고 있는 수비 불안을 뭐 이제 좀 어떻게 좀 다질 것이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린치 같은 경우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스포팅 리스본을 4대1로 그러니까, 이겼습니다. 예. 그리고 리그 라피드 비엔나한테 0대3으로 졌는데 컵대회에서 3대0으로 이기면서 어쨌든 분위기를 좀 추스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. 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라구스 선수가 최근 골 감각이 좋은데 이 선수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22살. 그러니까 좀 상당히 어린 스트라이커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스트라이커들한테 그리고 공격수들한테 꽤 중요한 게 리그 내에서 활약도 중요하지만 유럽 대항전 그치. 나갔을 때 그리고 토트넘은 되게 강팀이잖아요. 맞아요. 사실 뭐 유로파에서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3위에서 내려온 팀이 아니잖아. 없잖아 지금 포함이 안 돼 그렇죠, 있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여기서는 최강자들 중에 한 명이고 당장 몇 회 전으로 가면 챔스 결승 갔었던 팀인데 챔결 준우승 팀인데. 네, 그래서 뭐 과연 라구스가 좀 어떤 폼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. 자, 일단 예승 베스트 11은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요. 예승 라인업? 예승. 예승인가요, 예승이? 예, 예승이 예상 라인업. 어제인가? 어제 네. 영상인가에서 주원이 형이 막 그 축구인의 선택. 예. 거기서 주원이 형이 무슨 그 트래블을 뭐 트러블 뭐 트래플 막 계속 이러더라고요. 맞아요. 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. 그 비슷한 길을 간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이 둘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. 성향이? 그냥 사람 자체가. 형이 보기에 그런가요? 아니 하는 짓이 좀 비슷해요. 아니 그러니까 네. 하는 짓이랑 네. 성향은 조금 다른. 성향은 존나 다르죠. 아, 그래요? 네, 아예 다르죠. 아 그런가요? 완전히 다릅니다. 네, 아예. 네.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. 네,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. 네네네. 뭐 좋은 의미겠죠? 누구한테는 좋은 의미겠죠.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예상 라인업 이렇게 보는데 비니시우스 선발 출전하는 게 많고 베일이 여기서 이제 선발로 나올 것이다. 베일은 풀타임 한번 또 뛰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난 경기 때 좋았던 플레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약간 축구가 어색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아니, 왜냐면 안 뛴 지가 좀 안 뛴 지도 됐으니까. 오래됐고 네.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. 베일 부상으로 빠지는 거는 차치한다 치고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도 폼 올리는데 시간 좀 걸린다 이제. 토트넘 팬들이 베일에게 기대하려면 시간을 좀 줘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.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. 예전에 돌아온 바로였지만 그리고 이 경기 저는 모우라 나올 것 같아요. 나도. 네.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케인, 손흥민 둘 중 하나를 꼽으라고 했을 때 저는 케인이 나올 것 같아요. 왜냐면 베일 때문에. 베일을 여기서 선발로 쓸 것 같아요. 그럴 수 무리뉴가. 있죠. 네. 그리고 알리 있고 로셀소가 여기서 이제 부상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꽤 있고요. 그리고 산체스가 최근에 불안해서 일단 여기에 넣어놓긴 했는데 이 다이어가 만약에 부상이 없었다면 토비 다이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한 이 정도 보시면 되길. 만약에 로든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은 걔를 한번 또 써보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나쁘지 그렇지는 않죠. 않았을 뭐 이제 명단에 안 들어서 못 들었으니까. 네. 그리고 린치도 제가 굉장히 뒤진 결과 여긴 백스리를 쓴 팀이죠. 네, 백스리시는 팀이에요. 이렇게 3-4-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손흥민 선수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뛰면 뛸수록 잘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. 근데 이번에는 과연 휴식을 줄 것이냐? 왜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베일이 여기서 이제 선발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꽤 네.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해외 언론에서는 지금 되게 대규모로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난 모르겠는데.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. 무리뉴가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무리뉴가 한 말은 아니고 예전에
그 대구 안드레 감독이 아, 네, 안드레. 제가 이제 기자 때 시즌 개막전이었을 거예요, 전북이랑. 이제 전주성에서 경기가 있어가지고 사전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이제 또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전 인터뷰를 그렇지. 했습니다. 했는데 올 시즌 이제 대구가 아침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로테이션을 생각을 하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시즌 초에는 로테이션 생각을 안 한대요.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시즌 초에는 선수들의 체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핏이 빡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전 베스트 11을 쭉 돌릴 것이다. 근데 저는 사실 무리도 그렇게 할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 물론 초반입니다만 경기를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저는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아무리 상대가 빅 리그에 있는 팀은 아니다 하더라도 유로파리그로 따진다면 이들은 조별리그 그러니까 본선에 와서 첫 번째 경기잖아. 이거 첫 단추 잘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맞아요. 어느 정도 중요성이 제법 있는 경기에. 아니 당장 우리가 리뷰했었던 레알 샤흐타르도 첫 단추를 지금 잘못 깼잖아요. 그래 그러면 꼬인다니까. 네.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기사도 꽤 많았습니다. 비니시우스 토트넘에서 이제 또 유럽 대항전 나오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요. 린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맨유 상대로 2번 다 졌죠. 근데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또 만났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좀 어떨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린치의 타라모 감독이 3백을 써요. 근데 이 감독이 예전에 팀 맡았을 때는 4백을 또 쓰기도 했었다가 올 시즌 경기 보면 전부 다 3백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이 감독이 또 린치의 올 시즌에 부임을 했습니다. 그래서 타라모 감독표 3백이 또 이제 토트넘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오스트리아 언론 쪽에서는 이 지금 제가 3백에 넣은 이 트라우너랑 비에싱거 이 선수들이 린치 수비진의 되게 좀 핵심이구나. 네, 핵심이어서 얘네가 과연 이 토트넘 공격진을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해서 얘기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또 포인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손흥민과 케인이 나온다면 이 두 명의 듀오가 또 혹시 또 어마어마하게 다이나믹 듀오의 이 기록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